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주제는 핵심 입지 신축 아파트로 빅 자산 만들기 제3부입니다. 이번 서울 부동산 시장 사이클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면 역시 직주 접근입니다. 직주 접근이 좋은 강남, 마용성, 분당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핵심 아파트가 되었고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IMF 직전에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홍제동에 제가 집을 살 때 25평이 1억 2천이었으면 강남은 한 1억 5천, 6천이면 샀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이 강남으로 쏠리다 보니까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강남의 강북의 격차가 점차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가장 크게 벌어졌었죠. 그 당시에도 뭐 12억까지 갔으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가격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평당 1억까지 갔던 거죠. 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젊은 고소득군들이 선택을 한 곳이 마용성, 송파, 직주 접근이 가능한 핵심 입지였죠. 새롭게 고소득군들이 되는 분들이 진입하기 좋은 시장이 바로 마용성이었다는 것이었고 송파였죠.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그 지역의 신축들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한 번 더 움직였는데 기존의 마용성에 살던 분들이 상승한 집값을 가지고 거기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송파와 강남의 역삼동으로 이동을 한 것이 최근의 강남의 집값의 폭등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세상에는 여러 경로, 여러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급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수요들이 많겠죠. 예전에는 그냥 사업해서 돈 버시는 분들, 고소득 전문직들 또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강남의 고급 주택의 수요자라면 이제는 각종 인터넷 사업으로 돈 버신 분들 많고 유튜브로도 돈 번 분도 많고 웹툰 돈 번 분들이 많고 그만큼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고소득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고급 주거지로 가야 되는데 그 공급을 못 받쳐 주었던 것이 이번 시장입니다. 특히 신축, 고급 주거지의 신축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 수요가 서울에서 강남, 마용성, 판교, 분당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강남이 지금 완전한 고급지가 되었듯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여줬던 직주 접근성이 강한 마용성, 송파, 판교 이런 지역은 고급지로서 모양을 더 갖추고 편익시설이 더 보강이 되고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고 학원가가 완성이 되면은 더 많은 전문직 고소득군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은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 상승 각도가 더 가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직은 마용성이 그 정주 요건이 고급지로서는 편익시설, 문화시설, 학원 등 주변 또 빌라촌 미흡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고소득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지가 다 개발이 된다면 완벽한 하나의 블록에 대해서 상황여가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우상향 각도로 더 가파라질 것입니다. 이번 상승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고 조급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고급지에 신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 직주 접근 최강, 신축. 사실 대한민국에 이만한 투자처는 없죠. 그러니까 전국 지방에서 서울, 강남, 마용성으로 살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남이 그랬듯이 이런 조건을 갖춘 주거지는 앞으로 일반 구축 아파트, 특히 비핵심 주거지의 서울 내에서도 비핵심 지역의 구축 아파트와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구간에 매수해야 할지, 조정 기간에 매수할지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사정입니다.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유념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서울에서 빅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핵심 입지에서 신축 아파트로 빅 자산 만들기 6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의 인기는 서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수도권 전역, 경기도, 인천, 수원 아주
요즘은 최근엔 덕소까지 가더라고요. 의정부, 경기도 전역 수도권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광역시에서도 신축의 시세가 폭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광역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축의 공급, 그것으로 인한 신축의 시세 폭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몇 가지 점에서 이번 상승장의 가장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단 가까운 수도권부터 보시죠.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대세 상승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서울 핵심 입지의 사업 단지였습니다. MB가 추진한 뉴타운, 그리고 핵심지 강남 재건축, 재개발 역시 인기가 있었던 한남 뉴타운, 흑성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 뉴타운이 바로 2006년 상승 사이클의 최고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상승의 고점에서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 추진하던 뉴타운 사업이 거의 중단이 되었죠. 2006년에도 도심 핵심 지역에서 뉴타운이 활발하게 거래되다가 당시에도 수도권 외곽, 능곡, 덕소, 의정부, 의왕 그런 곳으로 다 외곽적으로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그곳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외환위기로 다 꼬꾸라진 것이죠. 물론 요즘 물건이 없어 못 판다는 인천, 부평, 부천, 수원 이런 지역도 2006년 당시에는 제대로 사업도 추진 못하고 거진 중단되다가 요즘 아파트 시세가 폭발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고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다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폭발하였는지는 지난 상승 사이클에서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능곡 뉴타운 지역에서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도 봐서는 분양 성공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죠. 거기다가 대공 역세권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예전에 제 손님 중에 덕서 쪽 뉴타운인가 그쪽을 사가지고 한참 고생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맨날 한탄만 했습니다. 괜히 샀다고. 근데 요즘 보십시오. 덕서도 시공자 선정을 하고 투자자들이 임장을 가고 그곳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수원, 팔달, 의왕, 최근에는 주안, 인천 구도심 재개발을 무지하게 투자자가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세 차익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축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다 뒤지고 그것도 모자라 재개발이 가능한 초창기 추진이 설치 지역까지 초보자들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죠. 자, 어쨌든 바로 이런 것이 신축이 대세인 시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게 후폭풍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 따라 또는 추진 일정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데 무조건 투자가 성행하는 것 같아 사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 재개발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장기로 돈이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꼬꾸라지면 바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맨날 천장에 물이 샌다, 뭐가 고장났다, 이제 맨날 그거 고쳐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한번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서 선도 투자자들은 몇 년 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지방광역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재개발 투자를 하였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소위 요즘 블로거 보면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강사분들. 그런 분들 벌써 다 이미 그런 데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사라 그러면서 요즘 지방광역시가 다 뜬 거죠. 당해 지역 주민들도 놀라서 지금은 엄청 오른 가격, 프리미엄만 2억입니다. 그걸 놀라서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사가지고 신축에 실거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게 재개발된다는 것을 그 대전 지역, 부산 지역, 광주 지역, 대구 지역 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바로 지금 2억, 3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대가를 비싸게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방광역시의 재개발 추진하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분양 가격도 저렴한데 저렴해서 사업 자체가 힘든데 그리고 지방광역시 주변에 땅도 많은데 신도시 하나 만들면 싸게 공급을 받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방광역시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대전 주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싸게 나오면 프리미엄 조금만 주면 살 수 있었으니까 갑천 트리플시티 8사기 중 4억 2천에 나올 때도 비싸다고 난리들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2억 주고 6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정 분양 가격으로 나왔고, 그러나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분양 가격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방광역시 신축 시장마저 급등하는 시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 탐방동의 이편한 세상이 6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최근에 핫했던 대대광 지역, 바로 그런 상승 사이클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죠.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것을 캐치하고 2, 3년 전에 지방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을 거의 헐값에 매집을 했죠. 설마 그것이 재개발 되었냐 하고 방심했던 원주민들만 물건 다 던지고, 그리고 강의장에서 아직도 그거 사도 되냐고 강사들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강사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샀던 물건인데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한순간 온탕에서 냉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순간에 시세가 꺾어지면, 상승장이 꺾어지면 한순간에 온탕에서 냉탕으로 간다는 겁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장기적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시세가 하락 추세로 돌면 그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올 때까지 장기 레이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사업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사업이 깨지는 것이 왜 깨지냐?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비추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소송 걸고, 그럼 그러다 보면 또 추진이 조합 설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조합 해산 결정이 나면 그 사업장은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고,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집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너무들 쉽게 몇 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소송을 걸어 몇 년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조합 승인이 취소되어 해체되어 사업이 철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지난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벌어졌던 흔한 풍경입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아주 쉽게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것도 재개발, 재건축이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시세 상승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에 대한 결론입니다. 신축 수요에 대한 열망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경기도 찍고 대전도 찍고 광주도 찍고 대구 찍고 울산, 부산까지 전국으로 다 퍼졌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은 새로운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중심지를 더욱 원하고 있고 전국 재개발 사업장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7번째로, 최근 추세는 전국적으로 신도시보다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강세였답니다. 1992년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1기 신도시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2006년도 그 주인공이 강남과 성수기로 돌아간 그 신도시 7인방 버블7 지역이 바로 주인공이었죠. 이번 상승 사이클의 주인공은 직주 접근이 가능한 강남과 분당, 그리고 서울 도심 핵심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 위례 신도시 정도 직주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가 이번 상승 사이클의 주인공이었죠. 자, 그만큼 생활의 편리함과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에 따라 직주 접근이 대세였고, 그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도시의 중심지에 고수도권의 수요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과 판교가 강한 시세를 분출한 것도 역시 도시 자체의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도권 외곽에 이번에 개발된 보금자리 주택들도 기존 신도시들에 비하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구축 서울 외곽에 사는 주민들의 수요를 그 보금자리 주택이 충족을 시켰던 거죠. 재밌는 것은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강세는 지방 광역시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대전 역시 탐방동 이편한 세상이 엄청난 가격에 반란을 일으켰죠. 정말
대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게 뭐 6억에서 7억 갈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죠. 대전의 구도심 재개발은 그야말로 금값이 되었죠. 최근에는 그만큼 대전 시민들은 외곽의 신도시보다는 출퇴근, 상권 인프라가 좋은 구도심 중심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했다는 거죠. 그것은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대구야 수성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핫했고 부산은 구도심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고 대체로 이번 상승 사이클은 돌아온 옛날 도심 재개발이 대장이었다.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그야말로 억대 프리미엄의 열풍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가 확장하기에는 인구 이입도 안 되고 인구도 이제 뭐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고 기존 만들어진 택지지구에 교통, 상권, 공공기관, 인프라들이 다 굳건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유입보다는 기존의 교체 수요가 주로 이루어질 때는 역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수요보다는 교체 업그레이드 수요자가 더 많은 시장에서 외곽으로 확장되는 신규 신도시 택지보다는 구도심 재개발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이 이번 상승 사이클이었다. 이걸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요보다는 교체, 업그레이드된 수요가 더 많은 시장에서 외곽으로 확장되는 신도시 택지보다는 구도심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 신축들이 더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다. 그것이 이번 상승장의 사이클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축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신축은 완전한 새 아파트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신축급 하면 보통 5년 정도의 내외의 아파트, 준신축급 아파트는 10년 내의 아파트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구축과 준신축을 포함한 세 종류의 신축 아파트로 양분화될 것입니다. 입지의 가치가 없는 구축 아파트는 쇠락의 길로 갈 것이고 입지의 가치가 있는 구축은 재개발, 재건축 상품으로서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아파트, 교체 아파트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의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신기술을 이용한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조건,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 보안이 좋은 아파트,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편리함과 안전성,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축 아파트이고 그러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더욱 뚜렷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단지 홀로 신축 아파트인 경우보다는 몇 개의 단지가 블럭 형태로 된 택지지구 아파트 또는 뉴타운 개발식의 아파트가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입지가 좋은 신도시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한 블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그곳에서 웬만한 직주조건이 가능하고 여가 레저 생활을 위한 소비 활동이 컴팩트하게 가능하다면 그런 블록 생활권 아파트는 인기가 있고 가격 상승력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미래의 신도시는 워커빌리티, 보행성이 뛰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고 보행 친화성이 좋은 도시가 가장 편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되려면 바로 도시가 컴팩트해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블록 생활권이 좁은 영역 안에 하나의 블록 생활권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의 신도시는 워커빌리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주역은 30대, 40대인데 그들은 1980년생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아파트 생활을 한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신기술로 완벽히 무장되고 그런 거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 구축 아파트에서 살고 자랐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축 수요를 강하게 원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들의 수요, 즉 도시 중심지 핵심 입지에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원하고 있는데 상기 신도시라 하여 도시 외곽에 새로운 신도시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입지에는 공급이 안 되고 외곽에 공급이 늘어나는 모양에 대해서 그 공급 효과가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GTX 공사를 하거나 기타 도로 인프라 등을 개발하여 외곽 쪽에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대의 젊은
직장인이, 도심지에 다니는 직장인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GTX가 있는 저 뭐 동탄이나 파주나 뭐 송도에서 뭐 도심이나 뭐 강남이나 출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거리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비용의 지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자는 도심 안쪽에 공급을 원하는데 정책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난 거죠. 많은 고급 수요는 도심 안쪽인데 정부의 정책은 밖으로 향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은 쪽은 폭등을 하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신축급 아파트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조합원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도 결국 핵심 입지, 재건축, 재개발은 또 뜬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결론이 내려지죠. 서울의 핵심 입지, 신축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죠. 신축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조정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조정 지역이라는 것은 조정 지역보다는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지방광역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조정 지역입니다. 뭐 해운대, 수성구 그런 지역 빼고는 그런 점에서 투자의 범위를 지방광역시 아파트 신축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일정 조정 기간을 거친다면 분명히 투자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고 수요자들의 취향을 잘 파악해두면 다음 장 또는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상품으로 집중할 수 있겠죠. 제가 일부에서 로또 아파트 7억에서 18억 간 흑석동 아크로 리바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가 폭등한 배경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 핵심 입지 신축은 앞으로도 귀하고 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 편익시설과 정주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주면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고소득권들의 수요는 더욱 몰릴 것이다. 뻔한 결과입니다. 가격 역시 일반 비핵심 구축에 비해서 가격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를 보듯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많습니다. 통장에. 뭐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건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죠. 사업소득으로 벌고 임대소득으로 벌고 자본소득으로 벌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부류와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느냐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은퇴할 쯤에 큰 자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신의 자산을 늘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바로 절대갑의 인생입니다. 이상 세종에서 절대갑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